자, 1번 보자.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주어져 있을 때 문제 한번 볼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제 요 P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대문자 P가 있겠고,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대문자 P는 대문자 Q에 부분집합입니다.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만 잘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A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니? 문제 파악했고 어렵지 않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자, P는 X의 이 값이 주어져 있고 Q는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의 값은 6보다 작습니다. 라고 그냥 바로 결론 내면 되겠지? 어렵지가 않네. 따라서 수직선상에서 자, 고정이 된 집합을 표현해보자. 그 값이 마이너스 6 그리고 6이 이렇게 되겠고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상황. 요런 하얀색 영역이 Q라는 진리집합의 영역이 되겠지? 그럼 이제 P라는 진리집합의 영역은 요 안에 쏙 포함이 되는데 따라서 요가 A는 뭔지 몰라. 그리고 A 플러스 4는 뭔지 몰라. 이렇게 경계는 당연히 뚫려 있고 얘가 A고 A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얘들아 A는 실수의 값이고 실수에다 4를 더한 값은 당연히 오른쪽에 위치할 거야. 끝났네. 따라서 이 상황 보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고 또 A 플러스 4는 6보다 왼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으면 되는데 오케이 둘 다 경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등호 성립합니다. 얘도 합니다.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만 잘 구하면 되겠네. 자, 바로 가자. A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A의 값은 이항시키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 낼 수 있겠니?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나오고 최소값이 나오고 이 값이 뭐가 나오니? 최대값이 되니까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의 결과값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결론을 내면 되겠다. 그 연산에 관한 해석, 그러면 이제 여집합 있으니까 뭔진 몰라.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 법칙 한번 활용해 볼게. 그러면 P 합집합, Q의 교집합에, 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교집합, Q, 전체 여집합이 이렇게 나올까,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어? 요 집합이 뭔진 몰라요. 이 집합도 뭔진 몰라요.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 그럼 차집합과의 관계식. 기억나지? 즉,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얘를 다시 표현할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와 같다라는 연산에 관한 성질. 자, 그래서 써볼게. 그럼 요 식은 어떻게 표현되니? P 합집합, Q 차집합의 P 교집합, Q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니? 그 결과가 뭐래? 공집합이래. 괜찮아? 근데 너무 명확한 포함 관계는 보일 수 있어야 돼. 너무 명확한 포함 관계는 P 교집합, Q는 항상 얘들아, P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건 이해되지?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P 교집합 Q가 P 합집합 Q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공집합이 되지 않는데 공집합이 된대. 괜찮아? 그러면 얘가 요 집합보다 한마디로 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걸 한번 써보자고.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P 합집합 Q가 어디에? P 교집합 Q에 포함이 돼 줘야 결과 공집합이 나온다는 뜻이요. 괜찮아?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PQ의 관계라니까, PQ. 즉,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되면, P 교집합 Q와 P 합집합 Q는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 서로 포함되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PQ의 관계는 서로 같은 집합 나오겠대.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괜찮아? 네. 서로 같아야 얘가 P가 나오고 P가 나오고 혹은 Q가 나오고 Q가 나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B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서로 상등이다. 서로 포함되고 서로 포함된다. 그게 무슨 조건? 필요. 그렇지. 충분 조건이라고. 요 결론을 잘 낼 필요가 있겠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자. PQR이라는 조건이 이제 일단 주어져 있고 일단 우리가 선행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PQR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체크해야 되더라. 자,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한번 보자. 아, 대문자 P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요 봐봐. 절대값의 결과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값의 합이 0이래. 둘 다 0이에요,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x와 y 모두 얼마? 0입니다. 라는 이 조건 써주면 되고. 두 번째, Q라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완전 제곱식 보이지, 얘들아? x-y 전체 제곱은 얼마 나오니? 0이 나온다.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x와 y는 같으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얘가 0이래. 절대값의 결과값이 항상 0이래. 그럼 둘 중 하나 0이라는 소리거든. 그 표현 잘해줘야 돼. 어떤 표현?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이 표현만 잘해주면 된다고. 둘 중 하나만 0이면 상관없다라는 얘기. 괜찮니? 네. 얘는 뭐야? x랑 y가 같다? 얘는 뭐야? x랑 y랑 같으면서 동시에 0이다라는 소리야. 괜찮니? 네. 그럼 집합적으로 한번 포함 관계를 설명해 보자. 자, 요 P라는 요 진리집합은 당연히 Q라는 요 진리집합에 포함되니? 괜찮아? 아니, 왜냐하면 얘네 두 개 같은데 동시에 0이래. 0으로서 같아.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얘는 그냥 두 개 다 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P라는 이 진리집합은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얘들 이거 한번 볼까? 얘네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얘가 만족하니? 그리고 얘네 두 개 P와 R이라는 이 진리집합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네? 네. 얘네 두 개는 어떨까? 얘는 동시에 0이고 둘 중 하나만 0이면 된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얘기는 요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R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자, 기억 니은도 이것 한번 살펴볼게. 기억.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한번 써볼게, 얘들아. 기억. P는 Q이기 위한 필요의, 일로 와. 필요 조건이다. 요 얘기지? 요게 참인지를 확인하는 얘기지? 즉, Q가 P의 부분집합일까? 라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지. 그치? 그래서 관리가 존재해. 관리. 관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그냥 x가 1이고 y가 1이면 x, y 동일해서 뭘 만족하니? q라는 조건은 만족하거든? 근데 둘 다 0 아니지? 공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잘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니은도 갈게.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한번 써볼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 나왔네. 그치? 즉,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R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조건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3이 되겠죠. 두 개의 짝대기 펴냈으니까 참 맞지? 자, 이거 볼게. 이거 뭐라 하나 있니? P이고 R이다. Q이고 R이다지? 네. 한마디로 진리집합 Q, 교집합의 진리집합 R. 얘랑 누구랑 비교하래? 진리집합 P를 비교했을 때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해석이겠네.
한마디로 이렇게 포함되는가를 체크하고 이렇게 포함되는가를 잘 체크하면 되는 거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Q 교집합 아래 의미, 요 의미.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야기는 X와 Y가 같으면서 동시에 0이면 충분하겠네. 그럼 여기 포함되잖아요. 돼? 한마디로 이 의미는 어렵지 않게 X랑 Y랑 같습니다.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니? Q라는 조건이지?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돼. 그럼 둘 다 0이어도 만족하잖아. 근데 얘가 누구야? P지 뭐, P. P의 정의니까요. 끝났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결론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명제는 참입니다라고 잘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이건 중요하다 얘들아. 두 실수 XY에 대해서 써볼게. X와 Y는 실수예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 고르래. 즉 무슨 얘기야?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과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에 대해서 요 포함 관계 성립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조건 P이면 Q이다. 얘는 참이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 라는 걸 찾대. 자, 기억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 자, 기억 얘기를 보자. X-Y가 0보다 크니? 자, 그랬을 때, 뭐래? X는 양수이고, Y는 음수? 네. 자, 그냥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P라는 조건, 이 Q라는 조건 쭉 그냥 이렇게 이어 써볼게. 그러면 뭘 만족하는지 체크를 먼저 해야 돼. 얘가 일단 성립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성립하지가 않지.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을 좀 잘해보자. 요 조건의 의미는 뭐니? X는 그냥 단지 Y보다 큰 거야. 그렇다고 해서 X가 항상 양수이고 Y가 항상 음수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왜 둘 다 음수일 수 있거든. 그래서 관례를 찾아야 된다고, 관례. 자, 관례 뭐로 놓을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생리, Y가 마이너스 2라면 P라는 요 조건은 만족하나? Q라는 요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관례가 존재해서 기억은 거짓이다. 라고 잘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자, 니은도 볼게. 자, P라는 명제 뭐라고 주어져 있니? X제곱 마이너스 2X니? 마이너스 3. 이것이 0보다 작으면 X는 3보다 작다.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주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잘 구분해서 이야기만 해주면 돼. 자,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바로 표현해보자. 이 수분의 대지 X-3 곱하기 X 플러스 1은 암산 가능할까, 얘들아? 이것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요 해 집합은 X의 값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니?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요 집합은 어떤 집합에 X는 3보다 작은 집합에 포함이 되나? 요 집합은 요 집합에 포함이 되진 않네. 따라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 충분 조건은 성립하나 필요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지. 그래서 니은이 선택지에 맞는 상황이 되겠지. 자, 디귿도 가자. 디귿. 자, P라는 조건이 XY 같니? 네. 얘를 한번 써볼게. X랑 Y랑 같고. 자, Q라는 조건은 뭐라 주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X제곱과 Y제곱이 같습니다. 그럼 너 이거 너무 명확하다, 얘들아. P이면 Q이다는 첨이지. 네. 그렇지? XY 두 개 같으면 제곱하면 같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Q라고 해서 P가 되지 않는 그 반리를 찾아야지. 즉 마이너스 2 전체 제곱과 얘들아 2 전체 제곱은 같으나 마이너스 2와 2는 같지가 않네. 이런 반리를 잘 찾아서 디귿도 상황에 맞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잘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잘 해석하면 되겠다. 네. 괜찮아? 네.
자, 5번도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 자, 절대부등식에 관한 증명 과정이래. 자, 부등식, 어떤 부등식?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 값과 누구랑 비교하래? 그렇지. 절대값 A 플러스 B의 결과값을 대소관계 비교하라는 건데. 괜찮니? 그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대소관계를 증명하라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서로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떤 식이 안 나와요. 계세요. 근데 이 두 개의 값은 뭐야?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제곱의 차로 갈 거야. 그게 해석하기 쉬우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 요 결과는 선생님,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을 뺀 요 결과를 비교할 겁니다. 괜찮아?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얘들아. 정의보다는 이제 성질이지. 자, 요거 쓰면 절대값 A 전체 제곱 나오니?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B인데 요거 그냥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써도 될까? 자, 절대값 B 전체 제곱에서 요거 전체 제곱을 빼래. 절대값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을 빼보아요. 따라오고 있어? 자, 그래 절대값 전체 제곱이나 그 수 제곱이나 항상 같지? 쟤네가 이해했네? 야, 절대값 A 전체 제곱은 A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잖아. 5반이 이해해야 되는데 6반 애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 허허, 재미없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써보자. A 제곱 더하기 2배, 미안해, 이거 이렇게 갈게. 이렇게. 더하기 B 제곱 빼기, 얘는 전체 제곱. 즉 A 더하기 B 전체 제곱과 동일하니까 바로 전개. A 제곱 마이너스 X야. 다이렉트로 가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 나오니? 그럼 자연스럽게 같은 값 B 제곱 초과되고 A 제곱 초과되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 한번 묶어볼게. 2로 묶어주면 얘들아 잘 안 보이겠네. 2 곱하기 절대값 A, B에서 A, B를 뺀 요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 왜냐하면 절대부등식, 어떤 절대부등식?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차이지. 즉, 쭉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요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어?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얘들아. 원래 제곱인데 양수에서 제곱은 루트 붙이면 그냥 다이렉트로 풀리지. 그래서 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얘기가 절대값 A, B가 나와 얘들아. 계산한 결과값이니까. 그리고 나에 들어갈 얘기가 A 곱하기 B가 뭐일 때? 나가 뭐지? 나. 미안해. 가가 절대값 AB가 아니네. 절대값 AB 빼기 AB가 나오겠지? 정리하면 그 값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래서 잘 보면 될 것 같아. 뭔 얘기하는지 알아? 등호가 성립되려면 얘들아 이게 0이 되려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절대값 그냥 풀리니까 같은 거에서 빼주면 0 나온다고. 그 뜻이야. 체크 한번 해보세요. 6번도 이어서 조건 한번 볼 거야. 주양수 AB에 대해서 A도 양수, 자 B도 양수에 대해서. 자 문제 한번 보자. A 더하기 B가 4래 얘들아. A 더하기 B가 4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을 구하래. 어떤 최소값? A분의 A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B분의 B 제곱
플러스 1이니? 네. 요 값에 대한 뭐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 그, 따로따로 한번 써봐. 너무 복잡하잖아. 익숙하게 써보라고. 느낌은 오지? 산술기야. 네. 두 양수 나오면 의심하자고. 산술기야. 네.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풀어 써주면 얘들아, 요 식은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1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니? 네. 잘 생각을 해봐. 근데 문제에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잖아. 네. 주어져 있는 거 일단 쓰고 가자고. 요 값은 선생님 a 더하기 b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 값의 그렇지. 속값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예. 자, 그러면 뭐만 판단해주면 될까? 그래, 요 값의 범위만 잘 판단해 주자고. 그럼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니까 얘들아, A분의 1도 그렇고 B분의 1도 그렇고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네.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은 항상 2 루트, 그치, A, B분의 1보단 커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단 그냥 A랑 B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 네.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다는 뜻이 A와 B가 같다는 뜻이잖아. 네. 이렇게 일단 나놓고 해석을 다시 해볼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 처음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 하면 표가 같은 거야. 뭐보다? 2 루트 A, B보다. 괜찮아? 네. 오케이. 따라서 얘가 성립하니까 어떤 부등식이 참이냐면 루트 a, b의 값은 얘들아 작거나 같아. 뭐보다? 2보다.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됐어? 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값이거든, 요가. 역수 취하자고. 자, 역수치하면 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들아, 루트 a, b 분의 1, 요 값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분의 1보다. 오케이, 이제 문제 끝날 것 같아. 자, 그럼 최종적으로 써볼게. 4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은 크거나 같거든. 뭐보다? 4는 고정돼 있고, 2 루트, 2 곱하기 루트 A, B 분의 1보다는 그냥 바로 주작했어. 네. 근데 요 값은 또 작거나 같대. 뭐보다? 크거나 같대. 뭐보다? 2분의 1보다.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겠니? 4는 고정돼 있고 2 곱하기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결론. 끝났네. 자, 요 값이 고정이 되지. 요 값은 얼마? 5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얼마예요? 5가 되겠지. 할 수 있겠는가? 예. 7번이야. 이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을 이제 만족한다라고 주어져 있고, x 더하기 3y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서 서로 빼라는 문제인 건가? 네. 이제 슈바르트 부등식이 바로 생각이 난다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네. 그치?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네 개의 실수 A, B,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래.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이 결과값은 항상 뭐보다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증명했었어. 네. 그냥 각각을 서로 뺀 결과가 완전적으로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니?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다? 기억나? 이것이 B분의 Y와 같다. 이거 뭐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겠니? Y분의 X는 B분의 A와 같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봐보자고. 요 개수를 봐봐. 개수가 1과 3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쿠시슈바르츠 무등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왜냐하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값이 고정된 상황이니까 얘들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 a는 얼마? 1이 되겠고 b는 얼마? 3이 되겠고 xy 고정시켜서 대응만 시켜주면 돼. 그럼 각각의 제곱의 합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10 나오니? 네.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40 나오니? 이 값은 크거나 같은 거야. 뭐보다? x 플러스 3y 전체 제곱보다는 됐어. 네. 자,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하려면 a가 얼마니? a가 얼마라고 놓은 거야? 1이라고 놓고 b를 3이라고 놨으니까 x는 뭐랑 동일할 때? 3분의 y와 동일한 실수 xy는 존나게 많이 존재해서 등호는 당연히 성립할 거야. 네. 네. 오케이, 끝났네. 그럼 이게 절대값 정의 아닌가? x 더하기 3y 전체 제곱이 작거나 같거든. 뭐보다? 400보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뭐보다 커나 않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고, 루트를 씌우면 조심하자. 절대값의 정의. x 플러스 3y가 나오고, 이것은 뭐보다? 그렇지. 2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x 더하기 3y 요 값의 최대값은 뭐가 나오고 20이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0 나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니? 네. 왜냐하면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x 더하기 3y의 값은 얘들아 뭐보다 커 나왔고 마이너스 20보다 커 나왔고 뭐보다 작거 나왔기 때문에 20보다 작거 나왔기 때문에 요 값이 최대값이 나와 주겠고 요 값이 최소값이 나와 주어서 여기서 여기 뺀 값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은 얼마? 40이랑 결론 지으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런 풀이 과정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냥 그렇다고. 뭘 그렇게 꼬라봐. 체크할 수 있겠어? 네. 에이. 뭘 응이야? 방금 누구야 방금? 이거 조수 형이 그랬어, 조수 형이? 아니야? 네. 자, 별해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 별해. 또 다른 방법. 일단 요 의미는 우리가 배운 사실 이거 원 아니니 원? 예. 한마디로 원 위의 점에서만 얘기해주면 돼. 괜찮아? 네. 그리고 요 전체의 결과값을 적당한 값으로 둘게. K의 값. 그러면 요 식 자체는 직선 나오는 거 보여? 네. 무슨 얘기냐면 요 값들은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나오니? 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k 나올까? 기울기가 음수인 이 직선인데 k의 값이 의미하는 건 y절편과 연관된 값 아닙니까 얘들아? 네. 그러니까 y절편과 관련이 있을 거다. 관련이 있겠지. 자, 그래서 상황을 좌표 평면에 한번 표현해보자. 중심이 원점이 요런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40 나오겠지. 한번 뭐 별로.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렇죠. 원점이 있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K의 값이 의미하는 건 y절편과 연관된 값이라고. 그 직선 기울기 고정돼 있지.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런 기울기에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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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요런 접하는 상황. 요렇게 직선이 존재할 때에 어떤가?
y 절편과 그 y 절편이 3분의 k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마찬가지 쭉 내려. 평행이동. 평행이동 했을 때, 요래. 이런 식으로. 평행처럼 보이냐? 네. 아니 말고. 자, 얘랑 이렇게 평행. 쭉 내린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어떤 값? y 절편과 k가 이제 연관이 있거든. 한마디로 요 원 위의 점에서 요 원 위에를 움직이는 XY들 중에서 갖다 대입했을 때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 주면 돼? 보조선 하나 깔고 접점의 좌표에서 접선이니까 수직돼 있고 그 거리 R이라고 놓을까? 이 반지름이 얼마? 루트 40이니 얘들아? 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랑 비교할 거냐면 중심 원점과 어떤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k는 0이라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놨을 때 그 d가 얼마가 되는 루트 40이 되는 k 값을 잘 선택해주면 되지 않겠니? 네.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d의 값이 루트 40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하면 직선들이 어떻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 뭐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여볼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10 나오니? 오,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데? 왠지? 오픈해. 뭐가 나오니? 절대값 K 나오니? 네. 끝났다. 이것이 뭐보다? 루트 40보다. 왜 계속 내가 설명하면 6반 애들이 이해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게. 따라서 빨리빨리 풀어주면 절대값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0보다. 루트 400이니까. 그래서 K의 값은 어떤 값이니?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단 크거나 같은. K의 값이 아까 뭐라고 났어? X 플러스 3Y라고 났으니까.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네. 미안해. 산술기가 아니라 푸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어서, 그냥 그렇다고. 함수 m에 대해서 m의 값은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있더라. 직선 y는 이렇게 mx 플러스 2m 플러스 3이라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이 x축, y축 만나는 점을 AB,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가. 그럼 만나는 점 생각하자. x절편과 그렇지. y절편 일단 구해놓고 시작이야.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 빨리빨리 구해주면, 자, y절편 쉬우니까 얘 먼저 갈게. 0,2m 플러스 3. 그리고 x절편은 y의 값에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인 거니까, 자, 이항시키고 m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n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콤마 제로가 나온다는 걸 암산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 됐니? 네. 그랬을 때, 삼각형 OAB지? 네. 그럼 이 점 A라는 점이라 두고 B라는 점이라고 두고 O라는 점 원점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거 당연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겠네. 그럼 그림 구성이 그래 잘 이해 안 되면 그려. X축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Y축 나오겠고 원점 나오지. 음수, 양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라. 요 점이 A고 이 B인 거야. 이 영역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 조심해야 돼. 넓이 구할 때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얘들아. 좌표가 아니라 거리란 얘기야. 절대값 씌우는데. 네. 절대값을 취한 결과값, 즉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절대값 n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까지. 괜찮니? 네. 요 값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n분의 2m 플러스 3과 동일해진다라는 것까지는 그닥 어렵지 않지. 네. 왜냐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x와 x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m은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끄집어내겠냐. 네. 그리고 마찬가지 높이도 마찬가지
높이는 양수니까 그냥 바로 가자고. 높이는 2m 플러스 3이라도. 그럼 넓이, 삼각형의 넓이 S, 요 값은 SM이라고 놓을게. 표현 좀 이상하긴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SM이라고 놨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그대로 놓으면 그냥 M분의 2M 플러스 3이라고 그냥 쓸게. 곱하기 높이 2M 플러스 3. 요 값에 뭘 구하는 문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여기까지 되니? 네. 전개하자. 어쩔 수 없지 뭐. 자, 전개해서 써주면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자, n분의 2m 플러스 3 전체 제곱이니까 바로 갈게. 4m의 제곱 더하기 12m 나오니? 네. 더하기 9.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자, 이제 나눌게. 각각의 항을 분자의 각각의 항을 m으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12가 고정될까, 얘들아? 그리고 4m이 이렇게 나오니? 네. 그리고 n분의 9가 이렇게 보여? 네.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났다. 여기다 정리 한번 할게. 굉장히 설레이는 넓이 SM. 자, 요 값은 2분의 1까지 다 곱해버리지 뭐. 곱하면 6 나오니? 네. 2m 나와? 네. 그리고 2m분의 9 나와서 끝났다. 2m은 양수. 당연히 2m분의 9도 양수. 그래서 산술기가 바로 갈게. 이것은 또 하나한테 60 고정된 값이고 2 루트. 요 두 개의 곱이니? 이렇게 나오네. 단 중요한 조건이야. 항상 체크해야 돼. 어떤 값이? 2m과 2m분의 9가 동일해지는 n의 값이 존재하는 거야. 양수 n의 값이. 이 존재해. 한마디로 4m 제곱 나오지? m 제곱은 4분의 9. m은 얼마? 2분의 3. 즉 m이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값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냥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요가 빨리빨리 계산하면 12가 나오니? 12보다 SM, 그 넓이는 커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됐는가? 네.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요 값, 2분의 3을 어디다?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돼. 요 값에다. 아니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럼 결과가 12가 나올 거야. 네. 됐어? 자, 바로 갈게. 자, 어떤 값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냐면, n의 값이 2보다 커나 될 때, 그렇죠. n제곱 마이너스.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증명 방법, 이게 직접 증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증명 방법 두 가지 중 하나. 배우보다는 귀류법. 그래서 귀류법에 의해서 결론을 부정할게. 유리수랍 가정할 거야. 지금부터 n 제곱 마이너스 1을 p분의 q라고 나있니? p분의 q라는 유리수로 이야기하자. 단 pq는 서로도 자연수.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요 등식이 이제 참이라 가정을 했으니까 요 등식을 조작을 할 거야. 분수꼴 표현하기가, 즉, 분수꼴을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양변 P를 곱해서 제곱까지. 그냥 바로 갈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되니? P 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값이 뭐가 나와? Q 제곱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표현 한번 봐봐. 어떤 값? 뭐, 예를 들면 뭐, A 곱하기 B가 C가 나왔어. 그러면 A와 C의 관계, 약수 관계지. 즉, C의 약수가 A가 된다는 소리야. 이 표현 자체가 얘들아, 약수와 이제 배수 표현 아니겠니?
괜찮아?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 P 제곱이 있고 Q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건데 P 제곱의 값은 얘들아 P 곱하기 P로서 표현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요 P 하나만 봐봐. 요 P라는 요 값 하나를 Q 제곱의 약수가 돼. 됐니? 자, 뭔 소리냐 하면, 요 관계식에서 선생님, P는 Q 제곱의 약수가 된다라는 요 해석을 한번 보자는 소리야. 그럼 Q 제곱은 Q 곱하기 Q잖아. 네. 그게 P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니? 네. 이해돼? 이 말의 뜻이 뭐야? C는 A 혹은 B로 동시에 나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PQ는 뭐라고 그랬어? 서로 소라고 그랬잖아. 나눌 수 있냐, 없냐? 없잖아. 그래서 P는 Q제곱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나눠지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P는 얼마? 1인 거야. 요거 먼저 찾아야 돼. 좀 어려워. 따라서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니? 요 관계식에서 n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그렇지. q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한 3분의 1은 끝났다고 보면 돼. 자,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지. 그 밑에 뭐라고 나있니? n제곱이 가지? 이거 써봐. 따라서 n제곱은 뭐가 나오니? q제곱 플러스 1에 대한 관심이라고. 요 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식이 나오는 거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잘 한번 고민해 보자, 얘들아. n제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q제곱 플러스 1이라 이렇게 가정이 된 거지? 이게 참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n은 자연수, 즉 n제곱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q에 대한 관심으로 살짝 다시 돌려서 표현하자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얘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 뭐가 있을까? 그렇지. q제곱보다는 항상 커. 누가? q제곱 플러스 1이. 괜찮아? 네. 또 얘는 항상 작어. 여기다 q제곱 플러스 2는 별로 의미 없어, 얘들아. 어떤 값이 의미가 있냐면 어차피 제곱으로 만들 거야. n제곱 더하기 그렇지. 뭔 소리니? q 플러스 1 전체 제곱보다는 얘가 항상 크다고. 이 부등식을 기준으로 고민해 줄 거야. 괜찮아? 네. 자, 그러면 가정하고 갈게. 자, q에 관한 관심으로 달라져. 첫 번째 가정 q가 2의 배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q가 2k 플러스 1일 때.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지. 선생님, 예전에는 계속 2k-1로 홀수 표현, 짝수 표현 했는데, 여기서는 왜 2k 플러스 1이에요? n의 값이 얘들아. 2보다 커나 같아서 그래. 됐니? 네. 이해돼? 네. 그래서 k의 값 자연수라고 놓으면 얘기가 이제 되겠지. 자, 요 값을 대입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어디냐? 요 부등식에 의해서 2K 전체 제곱이 나올까? 예. 여기다 대입한 거라고. 요 부등식에다. 아, Q의 값을 대입한 거라고. 됐어? 네. Q제곱 플러스 1의 값은 우리가 N제곱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네. 그리고 요 Q에다 대입하면 요 값은 2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나오니? 예. 네. 모두 양수 나오니? 네. 그럼 루트를 붙이면 부동의 방향 변동 없으면서 절대값으로 나오는 건데 그 값 그대로 나오겠지.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2K보다 크고 자연수 N은 뭐보다 2K 플러스 1보다 작아집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지. 네. 어려워. 왜요? 아니, 얘가 연습하는 수잖아.
아, 2K 다음에 올 수 있는 자연수가 2K 플러스 1이잖아. 네. 근데 그거랑 다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존재하겠냐 소리야. 아니, 2와 3 사이에 자연수가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 얘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동일하게 할 거야. 자, 그대로 갖다 대입해주면 요 값은 2K 플러스 1 전체 제곱보다 크고 누가? n제곱이. 뭐보단 작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2K 플러스 2 전체 제곱보단 작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따라서 얘도 요 과정과 동일하게 양변 루트 붙여도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 동일 방향 변동 없으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니? 2K 플러스 1보다 커요. 누가? n이 뭐보단 작아요? 2K 플러스 2보단 작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네 두 개 자연수인데 차가 얼마니? 1. 그래 1이지. 그럼 연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연속하는 두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하냐고. 아니라고. 따라서 얘도 즉 모든 조건을 가정했을 때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는 자연수의 값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무엇은 나온다고? 가가 나와 있고 나는 뭐니 그럼? 여기 나와 있네. 얘가 나지. 그렇지. 얘가 제곱까지 나니까. 맞아? 따라서 뭐 구하래? 아까 가는 Q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대입하래? 2 대입하래. 그럼 5가 나오니? 네. 이 5에다가 뭐 대입하래? 아. 나의 3 대입하래. 그러면 6, 7, 49니? 49를 더한 결과값이니까 얼마나? 54라는 결론 잘 내면 되겠다. 자, 10번. 기억. 어떤 부등식 증명하라는 문제냐면, 절대값 A 더하기 B, 두 값이. 그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절대값 A, 절대값 B. 준비됐어? 네. 있습니다. 아니,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크면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함부로 제곱해서 빼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첫 번째 케이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작아져 버리면 요 값이 뭐가 나오니? 음수가 나온다고, 음수. 근데 굳이 뭐, 언급만 해주면 돼, 언급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왜 당연한 얘기니?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지? 그렇지. 0보다, 잠깐만. 둘 다 0이 될 수 없으니까. 둘 다 0이 될 0보다 크다고. 한마디로 좌변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고. 얘들아, 당연히 양수는 음수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건 무조건 참이야. 자, 두 번째 가정해야 돼.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이니? 절대값 A가, 그렇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상황 다 체크. 괜찮아? 네. 따라서 요 경우면 좌변과 우변이, 좌변과 우변 모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제곱해서 서로 빼주자고. 그 아이디어야. 따라서 요거 제곱 한번 해볼게. 절대값 A 더하기 B 요거 전체의 제곱에서 한번 빼볼 거야. 어떤 값을?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전체 제곱을. 이 결과가 0보다 커 나왔다라는 것만 잘 얘기해주면 돼. 괜찮니? 자, 이거 절대값 성질 바로 가서 계산 빨리빨리 해줄게. A제곱 소거되는 거 보이지? 자, B제곱 소거되는 것까지도 보이지? 여기서 누구 나오니? 열심히 해야 돼. EAB 나와, EAB. 돼? 여기서는 뭐 나올까? 조심하자.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B 나. 잘 생각해봐. 이유는 단순하지. 어떤 이유? 절대값 A 전체 제곱과 A 제곱은 동일합니다. 라는 요 해석과 절대값 A, B의 결과값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동일하다라는 요 아이디어로 빨리빨리 전개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 얘를 이제 이야기해야 돼. 얘가 과연
0보다 크거나 같을까? 라는 게 이제 참인 것만 잘 보이면 되는데, 이 참일까 거짓일까? 잘 안 보이거든? 왜 잘 안 보이냐면, 요 얘기는 말이 돼. 어떤 이야기? 절대값, 어, 절대값 A의 결과값은 항상 뭐보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부동식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요 두 개의 합이 과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영어를 나눠요. 경우를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도 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 얘기를 한번 해봐. 자, 봐봐봐. 절대값 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네. 근데 여기서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여기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얘들아. y축이 이렇게 있어. 우리 오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아. 절대값 x의 그래프 패권 부위 나오니? 네. 패권 부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가 절대값 x. 괜찮니? 그리고 y는 x라는 요 직선 그래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가 x,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네. y는 절대값 x.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지. 네. 얘네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영이나 양수. 되니? 한마디로 오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한마디로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 근데 요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돼. 왜? 양수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을 같이 더하래. 예. 한마디로 빨간색 함수값과 하얀색 함수값을 동시에 더하래. 두 개씩 나오지 않겠니? 맞아? 네. 그럼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두 배씩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얘네 두 개 다 매칭해서 더해버리면 뭐 나오니? 0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플러스 x 나오지? 함수값 비교해봐. 이거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할때. 그래프적으로도 요 값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참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저는 저 소수령으로 나오는 그래프 그래도 상관없어. 미비수 판단 하는 게 그래도 상관없어. 안 끊으면 경우 다 구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만 얘기해주면 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뭐가 나와? 4ab이 나오는 거 아니니? 네. 근데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네.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ab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0 되겠지. 그렇게 소수해도 돼. 상관없어. 됐니?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기억 명제는 뭐다? 3이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돼. 자, 니은도 갈게. 니은. 자, 니은은 그닥 어렵지 않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A의 값이 B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루트 A-B니? 얘랑 누구랑 비교하래? A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비교하래? 여기까지. 였는가? 이 얘기 안 했다. 기억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AB는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뭐야? 그렇지. AB는 0보다 작다지. 부호가 다르면 이거 0 나오잖아. 네. 아니, 한마디로 요 값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뭐냐는 소리야, 얘들아. 그럼 뭐니? A 곱하기 B가 모이기만 하면 돼. 음수이기만 하면 이거 등호 성립 항상 한다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또 얘기를 해주는 게 나쁘지 않아, 얘들아. 자, 얘다 한번 볼게. 얘는 명확해. 왜냐면 이제 요 값을 빼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제곱해서 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지. 왜냐면 얘도 항상 양수 나올 테고 얘도 항상 양수된다. 0보다 커나 같을 때고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괜찮니? 그래서 제곱할 거야. 즉 루트 A-B 전체 제곱과 요가 루트 루트 B 전체 제곱을 서로 뺀 결과가 0보다 커나 같은지만 잘 비교하면 돼.
자, 바로 가자. 이것은 뭐 나오니? A-B 나올까? 네. 마이너스에 요각 계산하면 뭐 나오니? A 마이너스 2 루트 A. AB라고 이렇게 써도 될까? 예. 그리고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빠이빠이 계산해주면 이거 뭐 나올까 이거? A. A가 이렇게 소거되니? 예. 이렇게 소거되고 또 2루트 AB 마이너스 BB. 2 루트 A. 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가 나오나? 예. 이렇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이냐 혹시? 네. 보이기네. 자, 얘만 잘 얘기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놓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루트 A는 루트 B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지? 예. 양변 뭐 곱하고 싶어 얘들아? 이. 루트 B 곱하고 싶은 거야? 네. 루트 B를 곱해버리면 얘는 루트 AB 나오니? 네. 얘가 뭐보다? B보다. B보다 양수니까 끝났네. 정립한다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자, 동호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A는 B는 0. 등호 성립 조건. 아니, 얘네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 이거 항상 지금 결론이 뭐야, 얘들아? B는 0. 이렇게 나왔잖아. B는 0이라고. B는 0이기만 하면 등호 성립한다. 이것도 보자. 자, 뭐라 주어져 있니? A, B, C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A와 B와 C가 모두 양수. 자, 그랬을 때 A분의 B 더하기 C니? 예. B 더하기 C. B분의 AC 나오니? A 더하기 C. C분의 B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요 값에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네. 요 값은 이제 부등식. 보다 크네요. 6보다 크거나 같은데 너무 당연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 풀어서 써주면 요 값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B분의 자, 역수 관계에 있는 역수처럼 보이는 근데 역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짝꿍을 찾을 거야. 여기서는 이제 역수가 되겠지. 그럼 얘랑 누구랑 짝꿍이니? B분의 A가 이렇게 짝꿍이 되어 있고 A분의 C는 C분의 A와 이렇게 짝꿍이 되어 있고 마지막 얘 두 개 짝꿍을 지어서 각각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데 됐어?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나오겠지. 루트 3 어디서 나온 거지? 따라서 여기 결과값은 얼마? 6이 되겠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니? 그렇지. A와 B와 C가 모두 동일해지는 양수가 존재하니? 존재하겠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돼, 얘들아.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봐봐봐. 두 양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이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가 증명했었잖아.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래, A와 B가 동일할 때 성립한다고. 그래서 요 최소값 얘기를 할 때, 요 결과값이 상수가 되도록 조작해 주는 게 좋아. 얘도 변하는 값이고 얘도 변하는 값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그때 최소값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걸 조심해야 돼. 어려워. 한마디로
얘도 바뀌는 값이고 만약에 얘도 바뀌는 값이야. 네.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니? 네. A, B랑 같을 때 그냥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함수의 그래프로 보자면 요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만 요 함수의 최소값이 요게 등호 성립할 때 얘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고. 뭔 얘기냐면 봐봐봐. 뭐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괜찮니? 네. 그리고 요런 접선이 있다. 접선이. 네. 그리고 공교롭게 y축이 여기 있어. 얘가 y축이야. 그럼 잘 봐봐. 등호가 성립할 때 한마디로 A, B가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질 때 점에 적혀 있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같다는 소리니까. 근데 최소값 누군데? 얘가 나온다. 그래서 산술기였을 때 좀 조심해야 돼. 최대값, 최소값 얘기랑 얘들아 등호가 성립 한마디로 두 양수의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게 최소값은 아니라고. 아닐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어떤 적당한 상수로 고정이 된다 얘들아. 이렇게 고정이 된 상황이야. 그럼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 B랑 같은 거지.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며. 그때는 최소값이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우변의 값이 막 변동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거든. 변동되고. 그 상황이라면 보장성이 없다고.